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입니다. 2024년 10월 6일 월간 주간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9월 한 달은 5% 이상 하락하였다가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이후 주식이 상승하면서 3대 지수 전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9월달이 상승 마감한 것은 2019년 이후 5년 만의 일인데요. 나스닥 신고가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주 초에도 중동 확전 소식, 그다음에 항만 노조 파업 등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요. 그래서 금주의 주식 이야기로는 주식을 할 때 공포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나스닥의 월봉입니다. 월간 상승률 나스닥은 2.68%, S&P 500은 2.02%, 다우존스는 1.85%였습니다. 9월도 초반에는 경기 침체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쉽지 않았는데요. 파월의 경기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B컷을 단행하면서 다시 심리를 돌려놓아서 결국 나스닥이 2.68%나 상승하면서 한 달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9월이 상승한 것은 5년 만의 일입니다. 9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신고가가 정말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 봉의 색깔만 보면 꼭 지금이 최고가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10월은 어떤 스토리가 나올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964년 이후에 월 평균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표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60년 평균이니 꽤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자, 우선 한 달 통계를 평균으로 보면 마이너스인 달은 9월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상승 마감한 것이 5년 만의 일이라고 한 것이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은 좋다는 이야기겠죠. 데이터를 보면 10월의 상승 확률은 60%이고 평균 1%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거는 best와 worst, 즉 수학에서 최고와 최저이죠. 최고와 최저의 1등이 그 10월 달이라는 겁니다. 즉 표준 편차가 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10월을 예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를 확률은 높지만 진폭이 클 수 있으니 롤러코스터 탄다 생각하시고 즐기면 되겠죠. 안 그래도 벌써 그러고 있는 중이죠. 중동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폭파한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미국의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세금 이야기, 공약 등 해가지고 얼마나 출렁거리겠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통계 확률을 고등학교 때 이제 과목 중에 제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하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황당한 것이 많더라고요. 윗사람 의도대로 발표하나 봐요. 저번에 이런 발표도 어디에서 봤는데요. 금년 초반에 1월 달에 집값 상승했다고 2월 달에 집값 상승했다고 3월 달에 집값 상승했답니다. 그러니까 3달 내내 상승한 거죠. 근데 이렇게 발표하고는 한 1주인가 2주인가 있다가 1분기 집값이 하락이라고 똑같은 데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경기가 최악인데 집값 상승 때문에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래를 위해서 통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정부기관인 부동산 원이라고 그 데이터 발표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이터를 모으는데 그 부동산 데이터를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 즉 팔고 싶은 집 가격으로 집값의 데이터를 통계를 낸다고 그럽니다. 아니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거를 호가 가지고 통계를 낸다는 게 국가기관에서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심한 건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는 그 주식 그 작전 세력처럼 부동산도
작전 세력처럼 그 띄우기가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국토부 실거래가 그 자료 제출에 그 계약만 하면 올릴 수가 있는데요. 즉 근처 집값이 30억인데 갑자기 40억으로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9월 27일 날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계약 후 4개월 동안 미등기로 남은 집값 계약이 서울에서 1241건 6.8%라는 거예요. 계약하고 취소 예정이라는 것이죠. 아니 서울 집값이 한 평균 제가 보기에 한 10억 정도 한다고 보면 계약금 10%라고 보면 1억 2천이라는 건데 1억 2천을 다 날린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언젠가 부동산 때문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원인이 다 부동산인데요. 무디스 등 신용평가사들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달러 자산, 즉 미국 주식하면 달러도 늘고 이윤도 많이 생각하니 일거양득 아니겠어요. 하여간 달러 자산을 많이 늘려놓으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의 나스닥의 주봉인데요. 나스닥의 사상 최고가 진입이 목전에 있고요. S&P와 다우는 지속적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간 상승률을 보면 나스닥 0.1%, S&P 500 0.22%, 다우는 0.09% 상승하였고요. 1월 1일 대비로는 연간 상승률 나스닥 20.83%, S&P 500 20.57%, 다우는 12.37%입니다. 사상 최고가 대비로는 나스닥은 이제 2.86%밖에 안 남았고 S&P 500하고 다우는 지속적으로 매주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1년간의 지수 상대 비교 차트입니다. 1년 전에 비하여 코스닥은 5.89% 하락, 코스피는 4.88% 상승, 다우존스는 27.84%, 나스닥은 무려 39.69%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1년 전에 10월 초에 나스닥을 샀다면 무려 현재 40% 정도나 이익이 났다는 이야기니까 말이에요. 이래서 미국 주식은 떨어져도 겁먹지 말고 오히려 투자를 더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들 모르시겠지만요. 그때요.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미국 망한다고 난리 났었어요. 결론은 그때 난리 났을 때 샀으면 나스닥 40% 상승이네요.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떨어짐을 즐기시고 공식에 의한 투자를 하세요. 이번 주에는 고용 보고서가 매우 좋게 나와서 결국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마감하였는데요. 다음 주에는 물가지수 발표 이외엔 주요 경제 발표 내용이 없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지수는 그리 시장의 이슈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중동에서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이 언제 어떤 규모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출렁일 것 같고 저의 중요한 관심은 10월 10일에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즉 자율주행의 완성도에 따라서 AI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이 많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월급날 지난 첫 월요일이니 적립금 투자하셨는지요? 저는 했는데 혹시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사시면 됩니다. 큰 차이 안 나니까. 자, 함께 투자를 시작한 1월 29일 매수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적립 매수하여서 적립 계좌는 수익률이 저번 주보다 좀 떨어졌는데요. 현재 10.68%입니다. 목돈 계좌는 현재 주식 비중이 70%이고 달러 총자산으로 계산 시 17.29% 수익 중이고 환율과 예수금이자 배당금 등을 합한 원화 베이스의 실제 수익률은 현재 22.74%입니다. 목돈 계좌의 실제 수익률이 저번 주보다 예상과 달리 좀 떨어졌죠. 이건 환율 때문인데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주가 되면 또 예상과 달리 예상보다 수익이 더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중동 위기로 안전 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몰리니 달러가 강해지겠죠. 미국 고용이 안정돼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과 폭이 늦어지고 또 작아지고 있으니 결국 다른 나라보다 미국 금리가 높아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니 달러가 또 강해지겠죠. 이렇게 환율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제가 전에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환율은 결국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미래가 좋으니 달러는 장기적으로 오를 겁니다. 꾸준히 투자하시면 매년 20% 수익이 나 있을 겁니다. 목돈 계좌의 목표 매수 매도가는 저번 주와 변동 없습니다. 공식에 의한 위의 표와 같이 매수 매도 예약 주문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식 이야기로는 투자 시에 공포에서 이기는 제가 생각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에 저도 잠시 중동 문제로 공포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포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원유시설 파괴하고 원유값이 단기간 급등하여 $100까지 가고 항만 노조에 의한 원자재 공급 문제가 장기화되고 그러면 또 잡히던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리고 그럼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 경기 침체가 온다. 뭐 이런 시나리오죠. 그래서 이 주제로 선택했는데요. 잘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심플할 수 있는데요. 주식을 한번 사면 뉴스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여행, 운동, 영화 등 여가 활동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좀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는 뉴스를 안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 계좌를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겁니다. 뭐 첫 번째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들여다보는데요. 뭐 들여다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뭐 한 10분, 20분 정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막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매수, 매도 주문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를 때 사게 되고 떨어질 때 팔게 됩니다. 겁이 나서. 따라서 계좌를 지속적으로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어떤 주식을 투자했으면 그 미래, 이 주식은 어떤 미래를, 이 회사는 어떤 미래가 된다라는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지수에 투자한다는 거죠. 저희처럼 이렇게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하는 게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 예를 들어 뭐 테슬라를 선택했다 그러면 테슬라를 사면 굉장히 좋은 회사지만 테슬라가 막 떨어질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공포스럽고 꼭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투자하지 말고. 근데 지수는 항상 오르니까요. 지금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년 동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수에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예측하지 않고 대응하면서 공식에 의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역사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턴을 이해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에 의해서 만약에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으면 옛날에 전쟁 때는 얼마 만에 회복을 했고 또 회복 후에는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이런 걸 보면 요번 뭐 전쟁 때문에 요번에 떨어졌더라도 또 올라갈 테니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보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겁니다. 저희처럼 공식에 의해서 반반을 투자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는 형식의 투자를 하면 언제든지 떨어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니 지속적인 공부를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올리는 한 10분 정도의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되리라 예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는 거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본업에 충실하고 일정 수입을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는 건데요. 주식보다는 역시 본업에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의 한 10% 정도는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적립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회 초년생일 때 매우 중요하니 따라서 하시면 나중에 큰 부가 따를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선생 이야기를 듣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제 유튜브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뭐 유튜브다, 뭐 블로그다 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튜브나 블로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청률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공포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시청률에 신경을 오히려 안 쓰는 멘토를 한 명 정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저는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이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료를 모으면서 이렇게 일주일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마음이 이렇게 평정을 찾을 수가 있고 또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20%의 수익으로 10년에 6배, 20년에 약 35배, 30년에 약 200배, 즉 1억으로 30년 뒤에 200억 만드시고 행복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좋은 세상 만들기 부자 프로젝트 20%의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